안녕하세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교육드릴 SCK 송지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 진행할 예정인데요. 2강은 메케니컬 객체 작성으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1강에서 설정을 해보았던 메케니컬 도면층인 AM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메케니컬 전용 그리기 그리고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케니컬 전용 객체가 있습니다. 메케니컬 전용 객체까지 작성하는 기능을 알아보고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케니컬로 돌아가서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케니컬 봐주시면은 제 1강에서 끝난 화면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템플릿 설정을 마무리했고요. 그 템플릿 설정에 따라서 지금 도각과 타이틀 박스까지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캐드랑 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탭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일반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라인 명령처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바로 AM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AM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규격대로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한 내용에 따라서 템플릿 파일까지 저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설정창 밑에 이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을 시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그릴 때 보통 오토캐드로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이 레이어를 컨트롤 1을 눌러서 나오는 이 특성창이나 아니면은 이 도면층 쪽에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작성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은선을 작성해야 한다 하면은 은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작성을 해주면은 이 선이 은선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다른 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심선을 입력을 해야 된다 하고 선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선 형상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AM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이런 끄기나 동결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끄기랑 동결 같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의 가시성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동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가시성을 끄면서 이 객체의 데이터도 같이 비활성화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끄기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는 단순히 가시적으로만 보이지 않지만 이 동결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그 객체의 데이터까지 함께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도면 파일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도면층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표준 부품만 껐다 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알아볼 구성선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블록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객체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선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에서 또 사용하는 라인 명령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스케치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드랍다운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 메케니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칭선인데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라인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대칭되게 라인들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이 샤프트 객체를 작성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라인으로 샤프트 객체를 그린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중심선을 형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수에 맞춰서 샤프트를 작성해 준 뒤에
이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대칭을 시켜 주어야 했었지만 이 대칭선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먼저 중심선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기능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그재그 선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유형의 선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긴 객체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의 중간을 잘라주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블럭화 시켜서 불러왔어야 됐는데요.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단선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지그재그 선으로 스케치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선과 원, 호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명령과 거의 유사합니다. 드랍다운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중심점 반지름이나 중심점 지름, 그리고 2점, 3점, 그리고 접점 기준 원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호 또한 마찬가지로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이제 메케니컬의 특성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제가 1강에서도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전용 명령들로, 기존의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양쪽 구석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도면 작도 시 그 편의성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점을 잡고 구석점을 잡는 등 이제 사각형을 작성할 때 기존 형식보다 많은 형식으로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치 기능인데, 해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고 단순히 이제 객체 내부를 선택해주기만 하면은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해치가 그대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 삽입 시 조금 더 간편하게 해치를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저희가 중심선 기능인데요. 이 아이콘도 중심선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드랍다운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형식들의 중심선 입력 방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스케치를 통해서 중심선을 기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해당 기능을 선택을 할 때 중심선 레이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십자 중심선이나 여러가지 중심선들을 굉장히 쉽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그나 이런 지그 설계를 할 때 플레이트에 타공이 많이 된 경우 중심선을 입력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홀이 있는 경우 중심선을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려주거나 이제 아니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작업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중심선 기능 입력 형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멍에 십자 중심선을 선택을 해준 후에 이 원객체를 모두 드래그를 해주고 엔터를 선택해주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들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에 잘 활용해 주시면은 이제 도면 작도 시간을 굉장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토캐드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추가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오토캐드에는
이동 명령만 있지만 오토캐드 메케니컬에는 이동을 하고 복사랑 회전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메케니컬 전용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조합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단축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케니컬 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파워 복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파워 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컨텐츠 쪽을 살펴볼 때 그때 이 파워 복사 명령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못따기와 못깎기 기능인데요. 저희가 기존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이 메뉴 탭에서 이 입력 창에서 값을 입력해주고 못따기와 못깎기 작업을 진행을 해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위에 편집 창이 별도로 표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일반 오토캐드 대비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 드랍다운을 하였을 때 보이는 이 접합 기능입니다. 접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을 하나의 점으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메케니컬 전용 명령이기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여기 이 지우기 기능을 봤을 때도 옆에 이 번개 모양이 나 있습니다. 이 파워 복사에도 동일한 이제 이 번개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번개 모양이 들어간 경우는 메케니컬 전용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기도 마찬가지로 이 복사 명령과 유사하게 컨텐츠 쪽에 들어가는 기능이라서 그 컨텐츠 기능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기와 수정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성 명령과 상세 정보 명령을 알아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제 도면이 필요하기에 예제 도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탭과 상세 정보 탭을 알아보기 위해 샘플 도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객체를 사용을 해서 기능들 사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성 먼저 알아볼 텐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면도를 그리기 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측 면도나 아니면 좌측 면도 그리고 배면도나 이런 저면도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선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상선을 작성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평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선들을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선의 입력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입력을 해야겠다 하시면은 이 자동 구성선을 사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구성선이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된 구성선을 바탕으로 객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성해준 뒤에 이 원 객체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우측 면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면칭 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상선만 끄거나 아니면 다시 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지워주고 다음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 면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형상들은 외형선이 아니라 보통은 수문선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단면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외형선이 아닌 이제 수문선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여기 특성 탭에서 변경을 해주거나
작성 탭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도면층 탭 쪽에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 숨기기 상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다운을 해서 봤을 때 이 작성이 있는데요. 작성을 선택해주고 우선 정경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 객체를 선택한 후에 엔터를 선택해주면은 이 하위 객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 숨은 선이 자동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주시면은 이 숨은 선 작성이 완료되었고요. 이 숨은 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객체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함께 연동되어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절반은 숨은 선, 절반은 지금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객체가 아닌 이제 하나의 객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상세도 기능입니다. 이 상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을 작성을 하기만 해주면은 이렇게 축척을 지정하고 확인을 선택을 해서 이 상세도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즈만 키워진 게 아니라 이 원본 객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본 객체가 변경될 경우 더블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상세도 객체도 함께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토캐드로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고 전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후에 이런 식으로 트림으로 외곽 형상을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도를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단면선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단면선이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단면도를 작성을 해주어서 이 숨기기 상태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치를 넣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면도가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션 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이 도면 시트나 이 표면 텍스처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렬 간격 띄우기나 아니면은 기호의 크기 그리고 절단 편면에서 그 선의 색상과 선의 종류 그리고 선의 가중치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모드와 상세 정보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